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영어 강사 김태민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시험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험 잘 보셨나요? 자, 지금은 아직은 이제 시험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총평 영상을 간단하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걸 거예요. 이번 시험 어땠나요? 뭐 어렵게 나온 건가요? 쉽게 나온 건가요?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만 그냥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은 엄청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서술형이 안 나왔어요. 서술형 나오면 보통은 어렵다라고들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서술형 하나도 없고 주관식 하나도 없고 그냥 객관식으로만 문제를 출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출제된 객관식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도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다만 숭실고등학교가 이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많은 범위를 다 커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단어장도 있었죠. 그래서 아마 공부하느라 굉장히 애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어떻게 되었던 어쨌든 시험 범위, 그 많은 시험 범위를 다 공부하느라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고, 혹시라도 이번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여름방학 때는 조금 더 보완하는 학습을 잘 해서 2학기 때는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시험지 분석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영상에서는 아마 잘 안 보일 건데, 인지학원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지학원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계정,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계정도 있습니다. 자, 여유가 되시면 한번 놀러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다 있어요.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언급을 하고 싶은 문제는 객관식 6번 문제인데,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고르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게 문제만 읽어보면은 이거 빈칸 추론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선택지를 보면은 이게 어법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출제자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를 냈는지 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어법 문제를 제시를 하면, 어법 문제를 내면은 학생들이 딱 선택지를 보고 이거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물어보는 문제인가? 라는 느낌을 보통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 있고 뭐 뒷문장이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학생들이.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문장만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the cell phone이 선행사고 뒷문장 완전하니까 관계부사 써야 되나? 동격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셀폰이 선행사고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관계부사인가?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풀면 틀려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좀 빠르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예민한 마이크를 붙였다. 핸드폰에다가 되게 예민한 마이크를 붙였다. 그것이 전기톱 소음을 탐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게 맞냐면, 전기톱에서 나오는 소음을 탐지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해석상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단어는 뭐 할 수 있도록이구나.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화이트는 알았다. 그가 핸드폰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것이 뭐 덥고 습한 열대우림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죠? 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빈칸도 그렇고 두 번째 빈칸도 그렇고 뭐 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이 필요하니까 정답은 1번 소댓이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선행사 존재하고 뒷문장 완전하니까 관계부사인가?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아마 1번을 절대 못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제자 선생님께서 뭘 의도를 하신 거냐면, 어법 문제 풀 때 해석 좀 해라. 어법 문제 풀 때 막 당장에 막 달려들어서 뭐 선행사 어떻고 뒷문장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문장 자체를 해석하면서 접근하는 걸 원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평소에 그렇게 계속 권하고 있죠. 어법 문제는 해석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석을 하면서 어법 문제를 풀자라고 평소에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 뭐냐면은 아마 내용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그 설명서 안 읽는다라고 하는 그 문제였어요. 자, 그 지문이 쭉 이어지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선택지를 보시면 어떤 느낌? 비슷하게 생긴 단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단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declare 선언하다, despise 경멸하다, deliberate는 이제 동사로 해석하면 신중하게 생각하다 정도의 단어가 될 거고, decline 감소 거절하다, designate는 명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결론적으로 일단 5번인데 정답이 뭐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평소에 단어를 외울 때 보면 학생들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스펠링이고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혹은 어떤 발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이렇게 생겼으면 무슨 뜻이야 이렇게만 외우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막상 자, 한글이 이거야, 뜻이 이거야,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쓰지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출제자 선생님께서 주의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게 생기면 분명히 헷갈리겠죠. 내가 단어의 어렴풋한 모양만 기억하고 있다면.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하죠. efficient, proficient. 밑에 거 confer, refer. 생긴 게 비슷하죠. 그 다음에 밑에 거 conflict, inflict. 이런 식으로. efficient는 효율적인이란 뜻입니다. proficient가 능숙한. 그래서 이게 정답. confer, 수여하다라는 뜻이고 refer, 언급하다라는 뜻. 그래서 refer가 정답. conflict는 갈등을 만들어낸다 정도의 뜻일 거고 inflict는 해를 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flict가 정답.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되는 건데 애매하게 생긴 모양 가지고 애매한 발음만 가지고 어렴풋이 기억을 했다면 분명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내실 때 어떤 의도로 문제를 내셨고 학생들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문제 난이도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본인이 부족한 점을 발견을 했다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학습을 분명히 여름방학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2학기 때 조금 더 만족스러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험 보느라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고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